안녕하세요. 미카의 심리상담입니다. 고대 중국의 봉건 시대에는 여성의 지위가 매우 낮았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뿐만 아니라 귀족, 황족 가릴 것 없이 남편이 죽으면 재혼을 할 수 없었고 남은 인생을 혼자 살아야 했습니다. 만약 여자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다 시부모에게 발각이라도 되는 날에는 잔인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무려 남편을 6번 바꾼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6명의 남자는 하나같이 크고 작은 나라의 자칭 타칭 황제였습니다. 그녀는 남조 후량 효명제 소규의 딸로 수문제 차남과 결혼하여 수양제의 황후가 된 소황후입니다. 참고로 그녀의 이름은 성이 소씨라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정확히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이런 사실 때문에 그녀는 훗날 사극이나 소설에서 요부나 음탕한 여자로 묘사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기록에 남겨진 그녀에 대한 기술은 그것과 다릅니다. 수나라 역사서에 따르면 그녀는 구름 같은 머리, 안개 같은 머리카락, 버드나무 같은 허리, 모란 같은 얼굴, 아름다운 눈을 가지고 있었고 아름다운 행동거지, 즉 온화하고 예의 바른 성품의 소유자였고 지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녀는 정치적 명성을 얻은 여인도 아니었고 역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무파탈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을 6번 바꾼 것은 그녀가 권력자들을 유혹한 결과라기보다 대륙의 중원에서 군웅들이 활개치던 시절에 권력의 흐름대로 떠밀려 다닌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녀가 거쳐간 6명의 황제는 수양제 우문화급, 두건덕, 돌궐의 칸, 돌궐칸의 아들 일리카간, 그리고 당태종 이세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녀의 운명은 수문제의 차남인 양광과 결혼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수문제는 남조 후량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그곳의 공주인 그녀를 자신의 둘째 아들 양광과 결혼시켰습니다. 일종의 혼인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들 양광은 권력 찬탈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남인 형에게서 황태자 자리를 빼앗았고 그것으로 모자라 형과 아버지 수문제를 죽이는 폐륜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렇게 부도덕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고 수나라 2대 황제 양제가 되었습니다. 소씨는 황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양광은 제위에 오른 후 폭정으로 민심을 잃었고 부친이 쌓아올린 수나라 기반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행궁과 대우나 건설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에 수많은 백성을 동원했고 자신은 젊은 궁녀들과 유람을 다니며 사치와 풍류와 향락을 즐겼습니다. 소황후는 황제인 그에게 직접 말로는 하지 못하고 글로 조언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용이 있으리 만무했고 소황후는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수양제 2년에 그들의 22세 장남 양소가 급작스럽게 병사하자 그녀는 아들의 죽음이 수양제가 천륜을 어긴 죄의 업보로 보고 수양제를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 번민 속에서 그녀는 수양제 근위대장 출신의 우문화급이라는 장수에게 위안을 얻곤 했습니다. 그런데 수양제 제위 말년에 수나라에는 대대적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백성을 혹사시킨 것과 고구려 원정이 1차적 원인이었고 기근과 수해가 불난집에 부채질한 형국이었습니다. 우문화급 역시 수양제의 폭정과 대우의 불만을 품고 동생 우문지급과 반란에 가담하여 결국 수양제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수양제가 자신들을 개처럼 대했다는 것에 대한 안가품으로 개를 죽이듯 그를 비단줄로 목졸라 죽였다고 합니다. 우문화급은 수양제의 장례만큼은 치르게 해달라는 소황후의 간청을 들어주고 일찍이 마음이 끌렸던 그녀를 자신의 여자로 취했습니다. 그는 국호를 허나라로 자신을 허제로 선언하고 소황후를 숙비에 봉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6남자 중에서 소황후가 그나마 마음을 준 남자가 우문화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수말당초 중원 일대에 세력을 빠르게 넓혀가던 또 다른 군웅이 있었습니다. 그는 농민 출신의 봉기대장 두건덕으로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하북을 공략했습니다. 두건덕은 우문화급의 세력 본거지인 위현을 공격했고 우문화급은 그를 피해 도주하다 결국 패망했습니다. 우문화급은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참수를 당했다고 합니다. 우문화급이 제위에 오른 지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두건덕은 자신을 하나라의 왕으로 자처하고 소황후를 포로로 데려갔고 그녀를 첩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수나라보다 먼저 세워진 북방의 돌궐이 급격하게 세력을 확장하면서 호시탐탐 중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돌궐의 칸에게 시집가 언제나 수나라를 주시하던 수양제의 여동생 의성공주가 두건덕에게 소왕후와 수나라 황족을 내놓으라고 사자를 보냈고, 두건덕은 감히 돌궐에 맞서지 못하고 소왕후와 황족을 내주었습니다. 소왕후는 이렇게 두건덕으로부터 벗어났지만, 두건덕은 하나라를 세운 지 3년 만에 당나라 초대 황제가 된 수양제 이종사촌 이연의 공격에 참패하여 포로로 잡혀 장안으로 압송되어 처형당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소왕후는 자유를 찾아 사자를 따라 돌궐로 갔는데, 이번에는 의성공주의 남편인 돌궐의 칸이 그녀를 보고 후궁으로 삼았습니다. 수양제의 여동생 의성공주와 수양제의 황후인 소왕후 둘 다 돌궐 칸의 여자가 된 셈입니다. 나중에 돌궐의 칸이 죽자 그의 아들 일리카간이 제위를 물려받았는데, 북방 유목민 관습에 따라 부왕의 처첩인 의성공주와 소왕후를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돌궐은 630년에 당태종 이세민에게 망하고 말았습니다. 참고로 돌궐은 583년 동돌궐과 서돌궐로 분리되었는데, 630년에 망한 돌궐은 동돌궐이었고 서돌궐은 2~30년간 더 존속했습니다. 당나라는 당태종 4년에 이정을 보내 동돌궐을 무너뜨리고 수나라 출신의 소왕후를 데려왔습니다. 이때 소왕후는 60대 초반이었고 당태종 이세민은 겨우 33살이었습니다. 참고로 사극은 그림이 나오지 않기에 소왕후를 다소 젊은 여자로 쓴 것이 아닐까 추정됩니다. 소왕후는 566년에 태어났기에 630년이면 60대 초였습니다. 중원으로 돌아온 소왕후는 남은 여생을 혼자 보내려고 했지만 당태종의 청을 물리치지 못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대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왕후를 소용에 봉했습니다. 소용은 후궁이었습니다. 이세민은 소왕후가 당나라 궁에 왔을 때 성대한 연회를 열어주고 정중하게 그녀를 맞이하며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수나라 궁과 비교하면 어떻소? 그러자 소왕후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폐하는 큰 일을 하는 군주이신데 어찌 망국의 군주와 비교하겠습니까? 당태종은 그녀의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아 그녀를 예로서 대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나라 수도인 장안에서 오래 살았고 648년 83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일면에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어느 여성도 경험하기 힘든, 아니 경험한 적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를 아내로 삼은 6남자가 하나같이 황제였지만 그녀의 뜻이 반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극이라면 그녀의 이런 드라마틱한 삶을 두고 애정관계의 관점에서 끝없는 상상력을 펼치겠지만, 시대적 배경을 고려하면 그렇게 보이지 않으며, 굳이 해석하자면 그녀가 애초에 공주 출신인데다 수나라 황후 출신이었기에 중원을 공략하려는 권력자들에게 정치적으로 중원을 대변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잔존 세력의 대표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을 하게 합니다. 중원의 권력자들이 수나라의 황후를 국모 중 하나로 받아들이면 중원을 통치하는 데 실보다는 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왕후 이야기는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기록에 남겨진 나이 관계를 보면 이야기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야사의 출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없게 만듭니다. 참고로 소왕후의 시호는 양민황후입니다. 감사합니다.